안녕하세요. 캠핑조입니다. 요즘 그냥 쉰다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쉬는 게 어딨냐고. 쉬는 것도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그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있는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이러한 주제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조금 가져봤더니 이 문제는 골이 아주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또래 이상의 사람들은 돈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어려운 시기를 보냈기도 했고, 돈으로 인해 삶을 되찾기도 했고,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해 가정을 안전하게 꾸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돈이 없으면 그것들을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겪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럼 어떨까요? 똑같이 돈이 중요하다며 자라올까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나라가 개방되고 세상이 지구촌이 되면서 몰랐던 문화를 이제는 너무도 쉽게 접하게 되다 보니 집단주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왔던 우리는 개인주의를 알아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단적인 예로 북한 주민이 남한 영상을 시청하면서 자국의 잘못됨을 인식했다거나 할까요? 그 괴리감의 중앙에 있는 게 현재 MZ세대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인사권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면접을 보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 어린 친구들은 돈 때문에 직업을 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당연스럽게도 직업을 평생업으로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들에게 직업은 단순한 자금 조달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본인의 삶을 위한.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게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어른들보다 더 잘 아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집단주의적 사고로 개인주의를 이해하려고 해본 건 아닐까요? 심지어 우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집단주의자로서 집단주의식 교육을 가르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럼 개인주의자들은 누구한테 어떻게 배워야 하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들은 전부 집단주의자들인데 혹시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개인주의자들을 집단주의로 세뇌시키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집단주의의 힘으로 가난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은 이제는 다음 세대인 개인주의자들로 인해서 성숙해질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단주의에서 발생한 이기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지지 않았나요? 집단주의인데 불신이 너무 팽배하지 않나요?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집단주의의 함께라는 의미는 언제부터인가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함께라는 말을 꺼내는 것도 이제는 민망한 수준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변화를 올바르게 안내해줄 성숙한 어른이 필요한 요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른들은 어떨까요? 이제 돈이 있으니까 행복할까요? 그런데 그들은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조사 결과를 보면 1인 가구 중에 50대 이상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긍정적으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마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할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여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선택의 폭이 더 자유로워지겠죠. 나만 생각하면 되니까. 나만의 삶을 꾸리며 제2의 인생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 것 같았는데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의 생을 마감하는 선택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돈이 있는데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바로 외로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위 0.1%의 부자들도 고독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고독을 해소하고자 돈으로 이것저것을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 순간의 쾌락 정도로 잠깐의 고독을 잊을 수는 있지만 잠깐일 뿐이지 고독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 고독은 돈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고독사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는 삶의 의미라는 것을 찾으려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집단주의로 살아보니 그저 누군가의 부품으로 사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나의 인생을 찾고자, 나의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게 아닐까요? 고독을 느끼지 않으려고 명예와 자아실현, 인정에 목을 매는 게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고독에서 해방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하지만 행복의 답은 사실 진작에 나와 있었더라고요. 인간의 한자의 의미를 아시나요? 사람인, 사이간. 사람은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것 같아요. 인간이니까요. 나는 MBTI가 I라서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요? 가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I라서 공감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통계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수치는 E의 성향보다 I의 성향이 더 높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도 I의 성향이 더 높고요. 즉, 좋아하고 편한 사람을 만날 때 아이들은 E보다 더 행복해한대요. 부정하고 싶으신가요? 과거 원시부족에서 최고의 형벌은 사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부족에서의 퇴출이죠. 즉, 왕따. 그동안 우리는 너무 부품처럼 사람 사이가 아니라 기계 사이에 껴있지는 않았을까요? MZ 청년들은 이미 그걸 깨닫고 행복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그들의 존재를 의식할 수 있나요? 그들에게 마음을 건네본 적은 언제가 마지막인가요? 다른 생각 없이 지금 여기에서 바로 그 사람을 바라봐 보세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면 돼요. 눈앞에 행복이 펼쳐집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러분들은 어떨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중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캠핑장에서 또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을 희망해 봅니다. 안녕.